8년 만에 다시 국회로 입성하는 분입니다. 경기 남양주 갑에서 승리를 한 최민희 당선자와 함께 당선 소감 또 여러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뵈니까 낯섭니다. 아, 낯섭니다. 자주 방송도 하고 딴 데도 많이 보는데 국회 입성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소감도 그래도 시간 좀 지났지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저는 남양주에서 2번이나 낙선한 사람. 아, 시장 선거도 하셨죠? 네, 낙선했고 그리고 저로서는 억울한 정치 재판으로 피선거권도 박탈돼 본 사람. 그러니까 그 8년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되게 험난한 과정이었고 이번 도전이 저에게는 그 선택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상대가 만만치 않았기 그렇습니까? 때문에 그리고 네. 상황도 안 좋아서 그래서 마지막 도전이다 생각하고 네. 정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캠프 그리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후보보다 더 미친 듯이 뛰어주신 결과로 당선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어느 선거가 뭐 쉬운 선거가 있겠냐마는 이번 선거가 좀 더 절실하고 더 어려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 2번 국회의원이 됐던 조응천 의원이 탈당하고 이준석 개혁신당으로 갔기 때문에 3자 구도로 한 거잖아요. 예, 3자 구도고 조응천 의원이 결과적으로도 탈당한 분들 중에 가장 많이 득표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여론조사는 그거보다 훨씬 조응천 의원이 높게 받아서 네. 3자 구도로 국민의힘이 당선될 거다라는 관측이 지역에서 우세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출마를 해야 됐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죠. 그런데 그냥 부딪혀 보자. 네. 시민들을 믿고 이랬던 겁니다. 콩풀임님, 황수만님, 신명철님, 책님, 뭐 리몬님 모두 최민희 의원님 이뻐요, 축하합니다. 우리 미니 사랑해요. 글들 주셨습니다. 자, 본격적인 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영수회담 얘기가 지금 계속 현안이 되고 있는데 한 차례 의제 조율을 했지만 40분 만에 끝났고요. 앞으로 의제 조율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또 할 것 같고 또 어떤 의제를 우선적으로 넣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선 민주당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의제 내용이. 예. 그러니까 첫 번째가 25만 원 민생 긴급 지원금 주자 지역 네. 화폐 형식으로. 요거 두 번째가 많은 특검을 민주당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도 딱 하나 최혜병 특검만은 받아달라. 아하.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관련하여 거부권 에 대해서 자제해달라 이런 네. 요청. 그리고 무엇보다 대국민 사과를 하라. 요 정도로 민주당은 의제를 조율하겠다. 의제를. 예, 네. 이렇게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왠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보수신문도 그렇고 의제보다는 그냥 만나는 거에 네.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예. 다들 조심스럽게 바라보느라고 논평을 자제하는데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만남 제안이에요. 우선 첫째는 이제 총선에서 참패하면 보통은 여당은 국정 전반을 점검하고 쇄신합니다. 예.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국정 방향은 옳다.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네.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국정 방향은 옳았는데 이게 홍보가 잘못되고 일선 공무원들이 잘못 움직이고 이런 취지로 이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국민은 국정 쇄신을 원하니까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아서 국정 쇄신하는 것 중에 최소치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조차 보수신문과 입을 맞춘 듯 아하. 네, 이걸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네. 이거는 그냥 불쑥 제안했고 위기감 때문에 대통령께서 불쑥 제안했고 그리고 그냥 만남 자체만으로 감지덕지해 예,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이게 불발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차질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차질 있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차질은 있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벌써부터 이제 신문 논조를 보면 민주당의 요구 때문에 무슨 협상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예, 그런 뉘앙스입니다. 이미 깔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언론이 먼저 앞장서서 이 영수회담이 차질 있게 진행, 네. 만나더라도 별 의미 없게. 예, 그럼 이거는 사실은 국정 책임자는 여당이고 대통령인데 그렇죠. 예.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리려고 하니 지금부터 밑자락을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은 중심 잡고 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최혜병 건 특검 반드시 관철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중심 잡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네. 총리 인선에 대하여 미리 양해를 구하려는 듯한. 아하. 네, 근데 그게 양해될 일이 아니잖아요.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양해를 구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라는 식의 주문이 또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 이재명 대표가 양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국회 동의 이거 인준 사안이에요. 네, 그냥 헌법상. 그냥 공식적이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은 추천하고 국회는 그 사람을 잘 판단해서 네. 표를 던지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꼼수 네. 쓰지 마시고 아하.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도 너무 하고 싶다는 거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느낌이 듭니다. 아하, 그러지 예. 마시고 예. 민주당의 다선 의원이었고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동안 한 게 뭡니까? 민주당을 적으로 몰고 종북 세력이니 친북 세력이니 민주당 대표를 무슨 피의자니 피의자랑 왜 만나냐. 그러면서 네. 정작 비서실장은 1심에서 6개월 실형받은 사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진석. 게다가 의원. 문재인 대통령 주변은 범죄 혐의자 소굴처럼 몰아붙이는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이 정부의 국무총리 제안을 받으며 그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안 밝히고 협치가 필요하다 어쩌다 그러면서 그 유학 기간을 당겨서 들어오고 이럽니까? 그런 정치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저는 이회창 전 총리 외장 전 총리를 지금 아니, 총리로 아니요, 간다고요? 아니요. 아, 제가 뭐 목이, 흥분하셨어요. 아,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그런 정도의 아, 그 좋은 정도의? 분들이 예. 보수에 많이 있을 것이다. 아하. 그리고 우리가 여건상 보수의 인재들이 좀 몰려왔던 구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좋은 분을 찾아서 국민께 제시해야지 이걸 야당이 표로 통과시켜 줄 사람을 야당의 협의를 사전에 해서 하겠다 이런 꼼수 쓰시면 안 됩니다. 된다. 어려울수록 전공법으로 나가시라. 이해찬 전 총리 정도면 그 정도면 모르겠지만 다른 건 꼼수 같다 이런 말씀이고. 그렇죠. 제가 만약에 이회찬 전 총리에 준하는 괜찮은 네. 분을 추천했는데 제가 그걸 반대하면 그건 국민 뜻이 아니잖아요. 아하. 예. 주호영 의원이 좀 거론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인사는 하면 안 됩니다. 아. 예, 이미 예.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했던 분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민의힘 장악에 네. 들러리 섰던 분들 하시면 안 되죠. 어떤 분이 또 총리가 될지 이 총리는 다른 거 장관들은 모르겠지만 국무총리는 헌법상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게 없으면 안 되고 이거는 국회의원들의 어떤 권한이고 국회의원들이 판단을 하는 거다. 그 말씀을 좀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민주당 내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댓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연임 얘기가 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되게 잘해 주셨어요. 네.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저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히시면 그렇죠. 그에 대한 본인이 나이테들을 입장이 정하겠습니다. 있다면? 네. 근데 지금 이 대표는 정서적으로는 너무 지치고 그래서 하고 싶지 않겠죠. 네, 그래서 처음 이런 질문을 받아봤어요. 네. 왜 그러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게는 180석의 아픔. 이제 이해찬 대표 때 우리가 21대 그렇죠. 총선에서 예. 180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대표가 이낙연 대표로 바뀌면서 이도 저도 아닌 아무것도 못하고 거의 뭉개는 형식으로 네. 180석이 아무것도 못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무능한 모습 보이지 마라. 애매한 모습, 엄중한 모습 보이지 말고 이번에 국민은 개혁하라는 거다. 네. 민생 개혁해라. 검찰 개혁해라. 언론 개혁해라. 이럴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아. 이게 당원과 지지했던 분들의 요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기준에 맞춰서 사람을 찾다 보니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렇죠. 여론이 형성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원래 시민 참여 정치를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고민해 왔던 사람으로서 그게 시민의 뜻이라면 민주당의 다른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나도 있어라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아, 오히려 네. 내가 당대표 되고 싶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나도 있다. 똑같이 할 수 있어. 아. 이런 분이 나서지 않는 한 예. 저는 지금은 사람들이
그 당에는 이재명 대표밖에 지금 안 보여, 이 역할을 할 사람이. 이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국회의원 간의 뭐 권력 다툼이나 친명, 비명 이렇게 보시면 본질을 비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좀 개인적으로 제가 막 이 방송에 보면 너무 좀 힘들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힘들죠. 그리고 지금 선거하신 게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지역구 하나도 힘든데 전국을 좀 다 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데 몸이 칼침 테러 맞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한 거고 네. 더 이재명 대표가 힘들었던 건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섭다고 그렇죠. 김건희 님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 내부에서 흔들어, 과거에 국회의장 하시던 분들이 흔들어, 국무총리들이 흔들어, 그리고 언론이 흔들어. 그렇죠. 친명 비명 나누면서. 네. 근데 그러니까 일관되게 제가 본 바닥 정서는 공천 혁신 하라는 거였어요. 아하. 180석 줬는데 아무것도 못한 그 핵심 동력은 다 공천 주지 마라 이거였고 이재명 대표가 그 뜻을 충실히 시스템에 따라 따른 거기 때문에 네. 극복이 됐던 것이고요. 근데 본인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힘들어한다. 네. 불사신 감자님이 이렇게 글을 주셨어요. 연임하면 좋겠지만 이 대표가 결정하면 존중합시다. 라고 아마 이게 많은 분들의 뜻이 아닌가 네. 생각도 듭니다. 자, 원내대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도전하겠다는 인물들이 처음에는 좀 많았는데 계속 줄어들어서 이제는 박찬대 의원 정도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좀 더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시면 안 됩니까? 이제 재선. 전 재선인데요. 좀 그런 거 제한이 있나요? 그건 삼선은 제한이 돼야 있습니다. 됩니까? 왜냐하면 예. 상대방이 협상 대상이 있기 때문에 네. 원내대표의 핵심은 상대방이 있는 싸움을 아, 치르는 사람이다. 그것도 협상을 통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 사람이라서 네. 이게 우리가 재선인데 저쪽이 삼선이면 그것부터 국회는 오랜 그 내적 감수성이 서열 구조기 때문에 극복이 안 되거든요. 최소 3선, 4선 정도 돼야 된다.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 예, 말씀 그래서 좀 주십시오. 더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지치고 힘든데 네. 연임을 하겠느냐 못 하실 것이다 라는 판단이 줄을 이룰 때 박찬대 원내대표가 네. 출마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타이밍이 약간 뭔가 맞아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를 나가라고 했던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이번 국회에서 21대처럼 되지 않으려면 초반부 4개월이 중요하다. 예. 왜냐하면 그때 원협상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죠. 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하게 개혁할 수 있는 대표를 뽑아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박찬대 의원을 민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한 명이 나가면 그냥 과반 득표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과반 이상 득표. 과반 이상 득표를 하게 되면 되고 뭐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22대에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지금 그렇게 보이지만 상황상. 이제 이런 생각하잖아요. 언론은 이럴 때 박찬대 대표를 제압할 인물이 나와서 파란을 일으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내대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원내대표는 차분하게 일할 사람이기 협상도 해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의원들이 힘을 많이 실어주는 원내대표가 힘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원내대표 선거가 과열되는 건 사실 좀 안 맞는 맞지 거죠. 않다. 당대표 선거는 그건 당연히 가열되겠죠. 네. 과열되고 그래야 지지자들도 더 투표율이 높아지고 이렇죠. 지금 원 구성 얘기 하셨거든요. 네, 22대 네, 국회. 네. 지금 제가 지금 봤을 때 과방위 쪽으로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또 그 당연하죠. 전문이시고. 예, 예. 근데 기억나는 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7개월 동안 임명받지 못하고 스스로 그때 사퇴하셨나요? 제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는데 어떻게 좀 그런 얘기까지 해서 과방위 가서 그런 좀 억울한 부분도 풀고 하실 겁니까? 일단 개인적인 억울함은 네. 있지만 그 억울함이 무슨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하. 대통령이 인사권을 잘못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대통령이 인사권을 잘못 행사한 것의 원인이 법에 있다면 네. 법의 미비점이라면 그거 고쳐야 되겠죠. 국회에서 해야 될 거죠. 그러고 예. 그다음에 저는 정확히 지난해 3월 30일 날 네. 국회에서 민주당목 방통위원으로 의결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예. 이후 7개월 7일 동안 대통령이 임명 안 하셨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받았죠. 그런데
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부적격 사유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한 근거가 아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요? 예, 이제 예. 그만두셨는데도? 네, 그래서 저는 7개월 7일 되는 시점에서 이동관 위원장 탄핵하자 이렇게 당에 제안했고 네.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 표결 몇 네, 시간 앞에 직전에 그만뒀죠. 사퇴했어요. 그리고 뭐 저는 물론 그만뒀고 그래서 방통위가 지금 2인 체제인데 네. 2인 체제에서 이런저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지금 방통이라든지 방심이 또 선거 관련된 심의위원회 지금 논란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논란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류희림 위원장으로 인하여 네. 방심위는 종말을 맞을 지경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방심위의 그 판단이 얼마나 잘못됐으면 네. 법원에서 판판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결정이. 예. 그리고 깨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의 결격 사유는 방심위가 결정을 하잖아요. 네. 심의를. 그러면 그게 방심위 차원에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방통위로 갑니다. 네. 그래서 방통위에서 최종 판결을 하게 되는데 2인 체제에서 그런 중요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법적으로 이제 방통위나 방심위에 불리하죠. 네. 그럼 지금 김홍일 위원장, 방통위원장인데 예전에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 대상이라 주장을 하셨는데 네. 22대에서 추진 가능성 있는 겁니까? 저는 21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좀 해라 지금이라도. 예, 왜냐하면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어떤 정보를 받아서 네. 4월 24일 날 EBS 유시춘 이사장을 해임 의결한다는 정보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요. 네. 첩보 수준의 정보를 받고 그날 페북을 올렸습니다. 중단하라고. 네. 2인 체제에서 이런 거 하면 이건 탄핵감이다라는 요지의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제가 4월 24일 주시했는데 네. 어쨌든 그 의결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의 국회가 방통위원회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펴보고 하지 말 것을 요구해야 되는데 네. 그런 기능도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YTN 민영화를 완성짓고 네, 맞습니다. 의결하고 이런 거 네. 전부 법적 책임 물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것을 주도했던 김홍일 위원장은 탄핵 대상이고 탄핵 사유를 스스로 쌓고 있다. 아하.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21대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안 되면 22대에서도 가능하다. 네, 추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과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상임위 구성 얘기도 좀 더 해보면요. SNS를 제가 보니까 법사위원장하고 그 가기정통위원장 네. 이렇게 민주당으로 고수할 그런 사람을 원내대표나 이렇게 뽑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딴 데는 운용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분도 많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법사위하고 가방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위도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지만 그 중에 2개 뽑아라. 네. 그러면 법사위와 과기정통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과정에서 방송 장악이 선행되었다. 그래서 그 방송 장악으로 방통위와 방심위가 국가기관으로서라기보다는 네. 대통령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보고 네. 그 결과가 KBS, YTN 장악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방통위와 방심위를 소관기관으로 하는 과기정통위원장은 네. 방송 장악을 저지하고 방송 장악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위원장은 반드시 민주당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너무 중요하다. 예, 예. 법사위는 사실 법사위가요. 원래 자꾸 수정만 하는 데인데 원래는 여기가 그렇죠. 완전히 예. 내용까지 관여하는 상원처럼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법사위가 그동안의 개혁 입법을 가로막아 왔고 또 이 법사위가 법무부하고 검찰청을 이제 감사하게 그렇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양대축 방송 장악과 검찰권의 검찰 독재적 행사 이 2개를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와 과기정통위는 민주당이 꼭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일단 봅니다. 가기정통위원장은 빼더라도 법사위원장은 이제껏 관례대로 막 또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 할 것 같은데 국회의장이 일당이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은 이제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된다 이런 주장할 것 같은데요. 뭐 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까? 제가 국민의힘 쪽에 네. 그런 관례 주장은 진짜 그 얘기 하시면 속아 하품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예.
관례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증인이잖아요. 7개월 7일 동안 국회에서 의결된 야당 추천 방통위원을 임명 안 한 관례가 있습니까? 네. 왜 이런 관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한마디 안 하십니까?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국회의장 추천목이 그렇죠. 관례거든요. 예. 그거 안 받아들이고 대통령이 임명 안 해서 그분이 그냥 자진사퇴하셨습니다. 왜 이런 관례는 얘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관례는 자기 편한 관례다. 네. 그런 관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뭐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또 그런 사람을 원내대표감으로 생각한다라고 네. 지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회의장 얘기도 한번 좀 네. 해보면요.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분들은 뭐 추미애, 조정식, 정성호, 뭐 우원식 네. 이런 의원들이 거론이 되는데 누가 적임자라고 보십니까? 저도 이것도 네. 제가 기준을 얘기해.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예. 저는 공약 보고 뽑겠다는 거예요. 공약. 그래서 예. 그 공약이 첫 번째,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방송 장악과 네. 검찰 독재적 행태에 대해서 국회의 권위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입법부를 무시했습니까? 네. 그 국회의 권위를 가지고 시정하기 위해 맞설 사람. 이게 제 기준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제가 꼭 그 당원님들이나 지지자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추미애, 조정식, 정성호, 우원식 이분들이 다 좋은 자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한 명을 지지하면 나머지는 다 뭐 반개혁적이다. 이거 아닙니다. 아하. 제가 다 지켜보건데 다 개혁적인 분들이고 네 분 다 그렇다. 그런 분들이고 저는 좀 더 선명하게 해주겠다고 공약하면 뽑겠다는 거지 네. 누구를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친명이다 비명이다 이렇게 가를 일은 아니지만 네 분 전부 지금 거론되는 분 전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시기 민주당의 대표 주자다에 동의하고 지켜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행복하게 보셔야 돼요. 아하. 저쪽은 국회의장 깜도 못 내잖아요. 네. 왜냐하면 자격이 없어서. 우리는 어쨌든 지지자들이 열심히 선거에 참여하셔서 국회의장을 우리가 가져올게 다수당이 됐고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내가 하겠다 나서는 것 자체가 인재풀이 넓다는 거라 행복한 거다. 네. 이 중에 다 좋은데 좀 더 좋은 분을 뽑는 경쟁이다. 이런 시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 제가 잘 아는 분들인데요. 네. 예. 그렇게 봐야 되는데 뭐 댓글에는 아주 지금 말씀하고 좀 다르게 누가 꼭 돼야 된다, 다른 사람들 안 된다, 막 이런 글들이 좀 많이.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좋아요. 예. 이분이 더 낫다, 다른 분은 안 된다인데 안 된다의 수준이 이분들이 반개혁적이라든가 어떻게 욕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절대 네, 안 된다. 네. 그래서 저는 네. 네 분 다 해도 잘하실 것이다. 그런데 기준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무시, 입법부 무시, 삼권 분립 무시를 확실하게 시정하기 위해 맞설 분으로 하겠다. 이게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전성시님이 썼던 글입니다. 추미애 말고 나머지 분들은 너무 약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그 약하다는 기준이 네, 아마 확실히 맞서 싸우는 선명성, 개혁성이 추미애 대표 전 이제껏 대표 보여줬기 때문에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하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생각하는 그렇다. 거다. 아하. 그러실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국회의장의 역할을 네. 저처럼 확실하게 맞서 싸울 분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래도 예를 들면 이건 예예요. 예. 개헌을 하게 됐다. 그러면 8명 내지 9명을 국민의힘 설득해서 표를 맞습니다. 가져와야 되지 않냐. 그거 필요합니다. 아니, 이거 하려면 필요합니다. 안 그런데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추미애 대표가 이걸 못하겠냐? 그건 또 아니죠. 네. 하시죠. 그런데 다른 분들이 이 부분에서 더 우위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당내 경쟁이 힘든 것이긴 한데 이게 갈등적으로 막 적대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행복한데요. 좋은 네. 분들 중에 더 좋은 분을 제가 뽑겠습니다. 우리 최민희 우리 당선자님은 행복해하는데 우리 댓글은 막 하여튼 말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 선을 넘어가는 말들은 좀 안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19대 때 국회의원 하실 때 가방이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도 뭐 가방이 하시겠죠? 네, 원내대표 하시겠다는 분들이 네. 전화가 와요. 네.
희망하는 것을. 그래서 저는 100% 과방이다. 네. 김현 의원은 120%래요. 아, 두 분 가십니까? 왜냐하면 아, 두 분이 우리 둘 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 탄압받은 네.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두 분 가는 게 상상이 갑니다. 아우, 막 떨릴 것 같기도 하고. 국민의힘에도 과방위원들, 이제 과방위원장 또 과방위원 나올 건데, 어떤 분들이 예상이 됩니까, 혹시? 예상도 안 합니다. 아, 할 필요도 없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방위 같은 경우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방송 장악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그걸 말을 바꿔서 방송 정상화라고 네. 가짜 프레임을 만들잖아요. 네. 그 가짜 프레임 아무리 주장해봤자 예를 들면 방송 전문가들에게는 안 먹힙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방송이나 통신이나 언론에 관한 하는 제 인생을 바친 영역 아닙니까? 최고의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최고로 많이 알고 또 최고로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방통위원장 부분, 방심위, KBS, YTN, MBC 뭐 등등 해야 될 일이 정말 말씀대로 법사위만큼 더 중요한 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제4부가 언론이고 네. 언론 장악이나 방송 장악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지지를 올리려는 건 하지하책입니다.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그거는 80년대식 과거 정치고요. 이제는 일을 잘해서 평가받을 생각을 하는 게 이 정치인들의 기본 소양 같습니다. 네. 아유, 가방이 활동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뭐 우리 최민희 의원 활동이 다 보고 싶다 이런 얘기하고 YTN 돌려줘 이런 글도 있어요. YTN이 뭐 어디 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진이라는 이제 민간 회사가 지금 가져가 버린 결과인데 그 부분은 좀 해결하실 겁니까? 가신다면?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네. 2인 체제에서 결정한 건 아하. 무효다라는 입장입니다. 5명의 방통위 합의체인데 둘이 앉아가지고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둘이서 지금 결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예. 얘기냐면 방통위원은 5인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그렇죠. 합의제 행정기구예요. 합의제. 명시되어 있어요. 이 합의가 위원 2명만 있으면 둘이 합의했다. 이게 아니고요. 여야 합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당 추천이 2명이 이 있습니다. 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행정부와 국회 합의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위원 구성이 대통령 추천목 2명과 국회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야당 2명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대통령 추천목 2명이 하고 있어요. 네. 독임제로. 이게 법 위반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그렇게 됩니다. 하고 있는 거 가방위원이 된다면 시정해야죠. 말씀하시겠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 아닙니다. 가방위원장도 3선은 돼야 되죠. 그게 재선도 위원장을 한 예가 있더라고요. 전 여성의 봤던 경우. 것 같은데. 여성의 경우는. 그리고 댓글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 예를 들면요. 예. 그 여성위원장 네. 권인숙 의원이 비례 초선인데 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 모르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들이 올라와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22대 이제 국회 곧 입성하십니다. 하고 싶은 일 말씀 많이 하셨지만 또 각오도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번 제가 국회에 들어간 것은 네. 윤석열 대통령 공천입니다. 만약에 법에 따라 저를 방통위원회 임명했다면 저는 지금 방통위원회 내에 들어가서 김홍일 위원장의 잘못된 결정들 혹은 절차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것이 뭐 제가 권력 의지가 있어서 뭐 국회 들어가겠다 이런 사적인 게 아니라 네. 공적인 운명이기 때문에 그 운명에 맞게 처신하겠습니다. 만약에 방통위원으로 그냥 해줬으면 국회의원 못 하셨겠네요. 못하죠. 임기가 3년이잖아요. 그죠? 네. 계속 하고 계셨을 거니까. 네. 당신들이 선택한 거다. 이렇게. 그래서 예. 제가 들은 것은 네. 일부가 후회하고 있다. 후회하고 있다. 용산과. 방통위원 그래가 저게 붙잡아둘 수 있는데 괜히 국회로 보내가지고 가방위원장 하든지 가방위원 돼가지고 가방이 간사는 할 거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재선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어쨌든 그런 그 공익적 운명에 네. 여지껏 순응하고 살아왔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뭐 국회의원이 돼서 제가 19대 때도 뭐 누린다고 말하는데 하나도 누린 게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은 아예 없고 뇌구조가 그래서 저에게 부여된 임무를 열심히 하다가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 마무리하면서 자, 오늘 최민희 당선자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